광고를 돌리고 전환당 비용이 7에서 8,000원 정도의 한 건의 판매를 일으켰어요. 대표님들, 전환당 비용 7에서 8,000원이면 물론 마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건 팔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고비를 한 달에 3천만원 4천만원 쏟아 부어가지고 매출 1.5억에서 2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르면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자, 대표님들, 오늘 라이브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순수익 높은 쇼핑몰들이 몰래 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CRM 마케팅 특강이에요. 대표님들, 요즘 광고 돌리고 계시죠? 광고 돌리고 계시는데 효율이 좀 어떠신가요? 잘 나오나요, 효율이? 처음에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광고 초보고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효율을 잘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은 현재보다 광고 효율을 1.5배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순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CRM 마케팅 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쇼핑몰 초보, 고수 이런 거 할 것 없이 누구나 사업을 한다면은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고 익숙해져야 되는 파트입니다.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CRM이 뭐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몰라도 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죠? 대부분 이제 사업을 처음 해서 시작하는 대표님들께서 이 CRM이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게 돼요. 왜? 유튜브의 대부분의 정보들은요, 퍼포먼스 광고니, 키워드 광고니, 자동화니 뭐 이런 내용들 뿐이니까요. 그런데 사업에서 이 순수익을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또는 롱런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CRM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CRM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정의로 들어가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을 다시 구매하게 만드는 구조, 혹은 이미 갖고 있는 고객을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이 CRM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광고를 돌리고 전환당 비용이 7에서 8,000원 정도의 한 건의 판매를 일으켰어요. 대표님들, 전환당 비용 7에서 8,000원이면 물론 마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못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수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건 팔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고비를 한 달에 3천만원 4천만원 쏟아 부어가지고 매출 1.5억에서 2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CRM을 모르면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4천, 다음 달에도 4천,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4천 계속 쓰면서 광고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쭉 잘 가면 되는데 한두 달 매출이 만약에 꼬꾸라지면은 현금 흐름이 막히고 쇼핑몰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CRM이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쇼핑몰들은요, 한 번 들어온 고객이 두 번, 세 번 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즉, 처음에는 전환당 비용이 동일하게 7에서 8,000원 정도로 나왔지만은 평균 전환당 비용이 점차 줄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균 전환당 비용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겁니다. 자, 쉬운 예시로 한 명의 고객이요, 만약에 내 쇼핑몰에서 3번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쉬운 예시로 광고비가 3배 아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CRM의 힘이에요. 자, 이 CRM의 중요성을 아는 쇼핑몰들은 그렇게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로 돈을 벌고 롱런을 하려면 이 누적되는 시스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 CRM을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하는지 오늘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서 7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고객을 획득하고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라이브 방송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두 시간으로 폭발적인 매출, 또는 뭐 라이브 특가 이런 거 떠올라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적인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라이브 방송이 CRM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라이브 방송을 접하고 성공적인 라이브 방송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1회 라이브 켰을 때 매출을 최고로 많이 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라이브를 1회 진행을 했는데 매출이 0원이면은 실패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라이브 방송은요, 옷을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옷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고객을 우리 쇼핑몰의 자산으로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했을 때 팔리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 켜면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켜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시청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녹화본으로 남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잖아요. 그렇게 광고로 쇼핑몰에 유입된 사람이든 검색 결과로 유입된 사람이든 어쨌든 보게 된다니까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이 쇼핑몰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쇼핑몰이구나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제일 중요한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얼굴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신뢰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은 다음 라이브 때 한번 참여해볼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님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을 당장 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안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알림받기 또는 소식받기, 쿠폰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얘기도 같이 섞어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지속할 수 있는 빈도를 정하고 지속한다. 만약에 내가 라이브 방송 뭐 중요하다고 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 한 번씩 한다고 해서 별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한 번을 언제로 정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다고 이렇게 딱 정했어요. 요 정도로 딱 정하면은 내가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을 공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의 전체적인 배너라든지 아니면 알림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택배 한 건씩 나갈 때 있잖아요. 한 건 나갈 때 우리 반품 교환 용지 보내잖아요. 반품 교환 용지 나가는데 이때 안내지를 하나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내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사인 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상 특가라든지 최대 80% 라이브 특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 문의는 톡톡 링크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지금 바로 신청하기, 요런 문구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쫙쫙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던 시청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쇼핑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요, 마케팅 장치를 그 안에 심어두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장치가 있겠죠. 쇼핑몰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 저는 오늘 특강에서 말씀드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소식받기 알림.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쿠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라이브를 켰을 때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로직이 바뀌고 나서 힘이 정말 강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알림 받기에 동의한, 소식 받기에 동의한 고객님들은 이후에 네이버에서 쇼핑을 할 때 검색 결과에 관심 스토어라는 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쇼핑몰에. 그리고 뭐 비슷한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라이브 중간중간에 쿠폰을 클릭하라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눌렀을 때 얻게 되는 이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치로는 오픈 채팅방 유도가 있는데, 이거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진짜 한두 업체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소소하게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상 업데이트 되기 전에 미리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채팅방이 있다고 라이브 중간에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면은 톡톡 메시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야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 방식은요, 휘발되지 않고 누적되거든요. 왜 그래요?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 가면서 시청자가 처음에 0명이었던 게 계속해서 쌓여가잖아요. 이렇게 쌓여온 고객들을 어디로 유입시켜요? 소식받기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휘발되지 않고 누적된다. 3개월에서 6개월 차까지도요, 이 방식을 지속하면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차, 3년차까지 해당 방식을 지속하게 되면은 그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힘만 어마어마해지는 게 아니라 매출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누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전략은요, 진짜 초기 쇼핑몰만 할 수 있는 CRM 마케팅입니다. 자, 이거는 대형 쇼핑몰, 아무리 자금이 많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못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문자 3번 보내기 방법입니다. 보통 문자 마케팅이라고 하면요, 광고 문자, 배송 알림 문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요, 고객님들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진짜 대화처럼 느껴지는 소통형 문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왜 초보자만 할 수 있냐면, 대형 쇼핑몰들은요, 배송 출발했습니다 또는 배송 완료됐습니다, 이 두 줄 간단한 알림 말고는 못해요. 하루에도요, 택배가 막 500~600개씩 나가는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소통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직접 고객님들께 말을 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무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요, 가장 먼저 발주 확인, 주문 확인할 때 문자를 하나 보내줍니다. 자,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예시를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옹크트리입니다. 방금 고객님의 주문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제품 준비해서 꼼꼼하게 포장 후에 발송
발송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객님들께 말을 거는 느낌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출고 후에 해당 제품의 뭐 특징이라든지 코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자를 한 번 더 보내는 겁니다. 이런 멘트는 사실 지금 하루에 주문건이 한 50건 이하인 쇼핑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고객님이 어떤 상품을 준비했는지를 이 고객님들이 너무 많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땡땡땡입니다. 어제 주문 주신 커브드 데님 팬츠 있잖아요. 오늘 정상적으로 출고 도와드렸어요. 하고 여기에 그 제품에 관련된 간단한 말 플러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3일 후에요. 고객님 제품 잘 받아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멘트 적는 게 어렵다면은 챗GPT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후기 남겨주시면은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라고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방금.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3번 보내면은 고객님들이 귀찮아하지 않나요? 문자 그만 보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어요. 고객님들의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무시한다 플러스 그만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고객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초기 쇼핑몰 때 이걸 적용해 봤을 때 뭐 그만 보내라 이런 사람은 일단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게 뭔가 쇼핑몰이 망할 정도의 그런 리스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하시고요. 무시하는 고객님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이런 고객님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거든요. 자, 이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고객님들이 바로 우리 CRM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그 고객님들에게 추가적으로 오픈 채팅방이나 라이브 방송을 권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접근이 먹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 초기에는 정성이 전략입니다. 왜요? 대형 쇼핑몰들은 정성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쇼핑몰에서는 정성이 전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만큼 강력한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이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이런 말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자들이요 결국 다시 사게 만드는 터치가 돼요. 제가 아까 전환당 비용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첫 구매는요 전환당 비용이 7에서 8,000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다시 구매했을 때 어떻다고요? 전환당 비용이 0원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고객님들한테 배송 출발했습니다 하나만 보내지 마세요. 몇백원 투자하면은 3번의 접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반응해도 그 고객은 광고 없이 매출을 만드는 CRM 고객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번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는 알뜰폰 있죠? 알뜰폰으로 업무폰을 세팅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고 진행을 하면은 새벽이든 밤이든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마인드로 가고요. 퇴근하고 나면은 휴대폰을 사무실에 놓고 오거나 비행기 모드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폰하고 내 실생활에 사용하는 폰하고는 분리를 꼭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카카오 알림톡 플러스 마케팅 메시지 전략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방법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클릭률이 올라간다 또는 문구를 어떻게 써야 전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카톡 알림톡이나 마케팅 메시지 효율 좋은 거 아는데 결국에는 그 대상이 없으면은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인 거예요. 카카오 친구 추가 수랑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알림 받기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친구 추가해주세요 또는 소식 받기 알림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해요. 근데 조건을 걸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요 3,000원 쿠폰 드릴게요 또는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요 무료 배송 쿠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쿠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소식 받기 알림 쿠폰 있죠.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클릭만 하면은 바로 이제 소식 받기 동의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친구 추가를 하면은 무료 배송 쿠폰이 나가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명분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세팅 방법 한번 가볼게요. 자사몰부터 한번 가보면요 우리 자사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모션 관리라고 있어요, 그죠? 프로모션 관리에서 쿠폰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은 쿠폰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쿠폰을 설정해요. 그리고 쿠폰을 설정하면은 그 쿠폰에 대한 링크가 생기거든요. 그 링크를 여기 카카오 비즈니스에 들어오시면은 메시지 활용하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웰컴 메시지라고 친구 추가한 사람들한테 웰컴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그때에 링크를 삽입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옹크트리입니다. 친구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고객님들께 무료 배송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아래 링크에서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 전에는 이제 홍보할 때 채널 친구 추가하면은 뭐 할인 쿠폰 준다, 무료 배송 쿠폰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친구 추가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쿠폰을 사용할 명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장 구매까지 안 하더라도 뭐가 돼요? CRM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구 추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한번 친구 추가가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뭐 라이브 방송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고 하면은 시작 30분 전에 알림을 보낼 수 있고요. 또는 오늘 밤에 특가가 있다고 하면은 특가 공지, 아니면 신상 발매 안내,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다양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소식받기 알림 또는 소식받기 동의 이런 걸 누르면요, 자동으로 그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쿠폰만 딱 세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쿠폰 개수에 제한을 꼭 걸어두세요. 자, 첫 번째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제한 쿠폰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착순 100명, 현재 남은 수량 8개 쿠폰인 거예요. 그럼 대표님들이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후자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요, 보낼 수 있는 대상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출발이 친구 추가랑 소식받기 동의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조건을 하나 제대로 걸어두면은 친구 추가 수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CRM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사몰이 세팅되어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끝나고 한번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일부터 고객님들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오픈 채팅방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전략, 이거는요, 고객을 데리고 가는 CRM 구조예요.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한 번 사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 남을 수 있을까?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구매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요, 단순 정보 전달용이 아닙니다. 고객을 묶어놓는 구조고요, 쇼핑몰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장치예요. 대표님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요, 채팅방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건이 명확하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전 운영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요, 그 존재를 알려야 돼요. 이 존재를 어디서 알리냐면, 내가 만약에 라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라방 중간중간에 알리는 겁니다. 신상 쇼핑몰 업데이트 되기 전에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은 쇼핑몰에 게시되지 않는 특가 상품 또는 특가 이벤트를 받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 얘기하면서 택배 한 건 나갈 때 안내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내지에 1번 우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2번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라고 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뭐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링크를 같이 삽입해서 안내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은 에즈랜드나 성원 에드피아 이런 데서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끼를 걸어야 됩니다. 어떤 미끼를 걸 거냐면, 오픈 채팅방 회원만 참여 가능해서 매달 한 명 뽑아가지고 시크릿 추첨 이벤트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뭘 보내줄 거냐면, 쌓여있는 재고를 털어줄 겁니다. 쌓여있는 재고 그거 오픈 채팅방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상의 2벌, 바지 2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끼 어떤 거 있냐면, 코디 추천이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링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 코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링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조금 더 폭넓은 Q&A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거 말고, 내가 지금 뭐 연청 데님 팬츠를 샀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제품들 뭐 있을까요? 또는 어떤 컬러의 계열을 입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뿐 아니라 폭넓은 대화나 아니면 뭐 사적인 대화나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끼가 어떤 거냐면, 히든 상품이에요. 히든 상품. 쇼핑몰에 게시하지 않은 히든 상품. 우리 자사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카테고리가 전시 안 되게 해서 거기다가 상품 등록하고 히든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거래처 세일 제품이나 아니면은 쇼핑몰에서 공개하지 않은 그런 할인율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가능하냐면, 자사몰은요,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요, 그죠? 또는 플랫폼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비도 없잖아.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 유입되면은. 그러면 그 혜택들을 고객님들께 일부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나는요, 마진 안 깎여서 좋고 고객님들은 싸게 사서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반 고객은 못 받는 특별 혜택 안내는
이제는 오직 오픈 채팅방에서만 안내드립니다 하고 VIP 느낌을 받도록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이런 불안감이나 걱정이 막 들 수 있어요. 오픈 채팅방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었는데 거기 뭐 진상 고객들 오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오픈 채팅방은요 강퇴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을 흐리고 막 이상한 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강퇴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운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크게 뜨세요. 5번째, 매니챗 활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니챗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왜 아직 안 쓰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귀찮고 당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실전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먹히는지 그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매니챗은요 인스타 DM 자동 응답 챗봇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DM 보내주는 거. 그래서 고객님들이 게시물이나 DM으로 특정 단어를 보내면은 정해놓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는 사용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콘텐츠라든지 게시물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뮤다 와이드 팬츠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요, 댓글에 고객님들이 버뮤다라고 남기면은 비밀 할인 링크를 보내준다고 콘텐츠 마지막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이제 댓글을 달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DM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님들. 그 DM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의류 쇼핑몰 하는 대표님들 말고도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상품 단순하게 링크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데 여기 안에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도 넣을 수 있어요. 또는 스타일링 팁이나 코디 팁 이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콘텐츠로부터 고객님들이 댓글을 달고요. 그리고 DM을 받습니다. 그 DM을 받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그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에 상품 링크에 대한 답변이나 할인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어쨌든 고객님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이 쇼핑몰에서 매니챗을 사용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상품 링크만 넣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한번 입장시켜 보세요. 물론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고 나서 링크만 받고 이탈하는 고객님들도 있겠지만은 남아있는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CRM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에 1번 라이브 방송 매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히든 상품 안내, 그리고 매월 한 명 추첨해서 경품 이벤트. 이거 무료니까 그냥 남아있는 고객님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딱 구상해 두는 겁니다. 매니챗은 제가 쉽게 설명했을 때 자동 응답 봇이라고 설명드렸지만은 단순한 자동 응답 봇이 아니에요. 콘텐츠, 퍼널, 커뮤니티, 그리고 반복 구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흐름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라는 겁니다. 초반에 세팅하는 방법만 익혀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객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CRM인 거죠. 자, 그 다음 6번째는 DM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고객님들과 나눈 대화를 마케팅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고객님들과 DM으로 나눈 대화들 있죠? 그거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바로 스토리 콘텐츠로 변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DM을 스토리로 올리면요, 다른 고객님들이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말 걸어도 되는 분위기인가? 또는 운영자가 직접 보고 있구나. 아니면 오, 소통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진짜 핵심 근본은 뭐냐면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겁니다. 문의는 게시판으로, 문의는 뭐 고객센터로, 이게 아니라 조금 귀찮지만은 하나하나 답변하고 그 과정들을 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쇼핑몰과 고객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전략입니다. 적용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공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상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DM 캡처해가지고 고객님 정보나 뭐 프로필 사진이나 아이디는 살짝 가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의 피드백 있죠. 상담 감사합니다. 또는 뭐 정말 친절해요. 옷 너무 좋아요. 이거 입어봤는데 진짜 미쳤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DM을 캡처해서 스토리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DM이 잘 안 오겠죠, 대표님들. 그러면 어때요? 간단해요. 먼저 보내면 돼요. DM 마케팅은요, 광고도 아니고요, 할인도 아니고 진심으로 고객과 연결되는 신뢰의 증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콘텐츠 없이도 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실전적인 CRM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7번째, 이메일 마케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 마케팅은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쇼핑몰에서 직접 하고 계신 쇼핑몰은 본 적이 없어요. 브랜드는 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그러면 대표님들 중에서 요즘에 누가 이메일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쇼핑몰을 독보적인 브랜드처럼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메일 마케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광고나 할인 정보 이런 거 말고요, 요런 거 좀 진부한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룩북이라든지 스타일링 가이드라든지 요즘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브랜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있죠? 이 구조도 GPT한테 짜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는 이 내용도요, GPT한테 짜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 마치 본인이 유료 매거진을 구독한 적이 없는데 구독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홍보가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툴로 보내냐 하면은 스티비입니다. 스티비. 들어가 보시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템플릿도 아주 간편하게 템플릿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보면은 오픈 채팅방이나 카톡 친구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톡톡 메시지 등으로 뉴스레터를 배포하고요. 이메일 DB를 모은 뒤에 계속해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아까 우리 안내지에 뭐 있었냐면은 라이브 방송 링크 이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 구독 이런 거 넣어서 출고될 때 하나씩 보내주면은 더 좋겠네요.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 또한 즉각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채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은 이제 CRM 마케팅 특강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국 롱런을 하려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누적되는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7가지가 되게 내용이 많은데 이 7가지 중에서 그냥 한 3, 4개 정도 있죠. 이 3, 4개 정도만 하시더라도 대혼란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쇼핑몰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